마지막 얘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또 마지막 얘기는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이화학당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화학당.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이나 뭐 역사 시간 이럴 때 좀 한 번쯤은 꼭 다 들어보셨을 곳이에요. 이화학당. 이화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화학당이라는 곳은요,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당시에 1886년 고종이 왕을 이제 하고 계셨을 때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여성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중, 여고 뭐 이런 느낌? 여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그곳이 이화학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도 있고 그렇죠. 1915년 이화학당에 교사이자 기숙사 사감이었던 하란사라고 하시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옆에 분이세요. 하란사라고 하시는 선생님이세요. 당시에 이 선생님은요, 김난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어요. 김난사라고도 불리고요, 하란사라고도 불리십니다. 당시 이분은 1915년 이화학당에서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던 여선생님이셨어요. 되게 좀 학교에 보면 되게 무서운 선생님들 계시잖아. 당시 그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던 선생님이셨던 거지. 당시 이 호랑이 선생님의 제자였던 많은 여성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제자인 학생들 중에 2명이요. 이 호랑이 선생님, 하란사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몰래 시장 구경을 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 모르게 몰래 나와서 여자 2명이서 나와가지고 막 시장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요, 막 구경을 재미지게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 일본인이 조선인한테요, 너 내 돈 훔쳤잖아 이러면서, 아, 나 조선인 안 되겠네 이 쓰레기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야, 니 조선이 뭐 그지같이 살아가지고 우리 일본이 돈을 뺏어? 니가 돈을 훔쳐? 이러면서, 아, 그지같은 조선인들 막 죽어버리라고 이러면서 막 때려요, 일본인이. 니가 내 돈 훔쳤잖아 이러면서 막 몰아 세우는 거야, 조선인을. 그러니까 당연히 몰아 붙여진 이 조선인이요, 내가 안 가져갔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래요, 저 돈 안 가져갔어요, 저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이 점점 이게 심해지는 거야. 폭언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 조선인들은 역시 말로 해서 안 들어먹어, 기가 먹었나봐 이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해요.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이 싸움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진짜 어떡해 일본인한테 조선인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서 정말 심하게 맞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야.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때 사회 분위기가 좀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 눈앞에서 억울하게 맞고 있는데도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어떡해. 그리고 점점점 그 폭행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뭐야? 깜짝아.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막 둘이 막 싸우고 있어. 근데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막 시장에서 몰래 구경하고 있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 뭐야!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해요. 막 나오는 거야. 그 싸움하는 대로. 그러더니 조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 있냐고. 조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 있어요? 이러면서 왜 몰아요? 왜 그렇게 몰아세워요? 일본인은 그따구로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인을 반대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죄도 없는 갑자기 우리 조선인들한테 그러냐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본인들은 다 원래 이래요? 이러면서 막 이제 쏘아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본인도 화가 났겠죠. 어디서 여자 나부랭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난리야 이러면서 또 때리려고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막 달려들어요. 막 뭐냐고 지금. 그런데요, 이 여자 제자인 이 학생이 일본인과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연찮게 이 하란사 선생님이 보게 됩니다. 목격을 하게 돼요. 지나가다가 큰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어떤 여자 학생이랑 일본인이랑 막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자 학생에서 많이 보던 애야.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자기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지는 않고요.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학생을 약간 눈여겨보기 시작해요. 이 하란사 선생님. 그리고 싸움이 있던 그날 밤, 이 하란사 선생님이요, 당시 기숙사,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지내는 조그만 기숙사 사감이었대요. 이 하란사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어야 할 저녁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를 이리저리 순찰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에 무슨 일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여자들이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에 횃불 같은 거 하나 들고 이제 순찰을 하는 거죠. 다들 무슨 일 없이 잘 자고 있나? 그런데요, 낮에 지켜봤던 한 여학생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낮에 일본이랑 막 시장통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싸우던 그 여학생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다 자야 될 시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야, 너 지금 안 자고 뭐해? 이러면서 불을 딱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요. 너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 거 모르니? 너 지금 뭐 지금 교칙을 어기는 거야? 너 여기 나가고 싶어? 이러면서 막 혼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학생이 이 하란사 선생님을 보고요, 조선 땅이 일본 놈들 소나기에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잠이 안 온다고.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와요, 선생님. 이렇게 지금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무시하고 무슨 개 잡듯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선인들을 부리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살아서 뭐 하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산다고 사는 거겠어요, 선생님? 잠이 안 와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요, 이 하란사 선생님이요, 이 소녀의 방에 앉습니다.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은 거야. 맨 처음에 뭐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소녀가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내가 나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재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낮에 시장에서 널 봤다고. 애야, 낮에 사실 선생님이 너 봤어. 그러면서 이 학생한테 그럽니다. 네가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라고. 네가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달라고. 꺼진 등을 다시 밝혀달라고. 이 선생님이 손을 잡고 이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학생 입장에서는요, 평소에 막 무섭기만 했던 선생님이야. 맨날 윽박 지르고 맨날 뭐라 너 나가고 싶니? 막 이러고 맨날 회초리 때리고 그랬던 선생님인데, 뭔가 이날은요, 그날은
되게 진지하게 선생님이랑 대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딱 앉아서 사실 낮에 널 봤어 이러면서 손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조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닿잖아요. 맨날 뭐라고만 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두 손 딱 잡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요, 당시 하란사 선생님이 만들었던 학교 내에 일본과 맞서는 항해단체인 이문회라는 곳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이 하란사 선생님이 만들었던 일본과 맞서는 항해단체, 학교 내에서 비밀리에 만든 거야. 이 하란사 선생님이 일본인과 맞설 수 있는 항해단체를. 그래서 선생님과 얘기한 이 학생이 바로 다음날 이 이문회라는 단체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과 맞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준비 중에 하나는요, 태극기 모양.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서 태극기 모양 그려보세요 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모양을 정확히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를 그리는데 계속 틀려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버리고 다시 그리고 버리고 다시 그리고 그렇게 몇 개의 태극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몰래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고 나와요. 숨겨가지고. 그래서 신문이나 뭐 다른 그냥 이게 태극기가 아닌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나 둘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게 태극기가 아닌 것처럼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무슨 신문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태극기를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학생들이요, 눈에 보이는 어린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보이면 애들한테 가가지고 아이들아 혹시 이날은 거리에 나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애들아 혹시 이날은 밖에 나와서 절대 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1919년 3월 1일부터 이 학생과 많은 이화의 학우들이요, 다 같이 거리로 나옵니다. 3월 1일. 그리고 다 같이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다 아는 독립만세 운동을 해요. 막 이제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현재 우리가 아는 3.1절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화학당 학우들 중에 제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하란사 선생님이 특별히 눈여겨봤던 제자, 그리고 시장에서 일본인한테 덤볐던 제자, 그리고 하란사 선생님과 저녁에 두 손 부여잡고 얘기를 나눴던 제자,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하란사 선생님이 항해단체 만든 그 이문회에 가입했던 그 제자는 바로 모두가 다 아는 유관순 열사님이십니다. 이 하란사 선생님의 제자가 이제 유관순 열사님이신 건데요, 이게 약간 하란사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인 이 유관순을 독립운동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해요. 왜냐면 하란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유관순 열사님이 제자잖아요. 근데 제가 모든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이 하란사 선생님이 이 유관순 열사님을 독립투사로 이끌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셨대요. 이 유관순 열사님한테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녁에 두 손을 부여잡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유관순 열사님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일본에 대한 막 그거는 엄청 심했지만 뭐 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갈등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뭔가 확 짚혀준 게 하란사 선생님인 거지. 당시 하란사 선생님도요,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종 황제의 밀명으로 인해 가지고 1919년 중국 베이징으로 도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47세가 되던 날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하란사 선생님. 당시 이분에 대한 죽음의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의문사였거든요. 제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요. 당시에 조선인인데 나라를 버린 거야. 당시 조선인인데 일본이랑 손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잖아. 조선인인데 일본을 위해서 조선인 조국을 배신하고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배신자 조선인들에 의해서 독살된 것으로 제일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놈들이지. 진짜 나쁜 놈들이지. 조선인인데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선인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에 의해서 독살이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유관순 열사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8살의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 1933번이라는 번호로 수감이 되셨고요. 모진 수모를 받으시다가 형 내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대한독립운동이요, 여러분. 3월 1일부터요. 4월 8일까지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이며 뭐 경기도며 뭐 전라도 목포며 뭐 여러 곳들 지역에 다 일어났어요. 3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 놓아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얘기로는요. 유관순 열사, 현재 많이 알고 있는 독립투사인 유관순 열사님과 그 유관순 열사님을 결정적으로 독립운동의 길로 이끌었던 하란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당시에 10대고 되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솔직히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서 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쉽진 않거든. 그래서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란사 선생님이 굉장히 큰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찾아보면 하란사 선생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란사 선생님 자체도 독립투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사 선생님이 나오면 끊지,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돼서 나오는 게 유관순 열사님이신 거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얘기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